네, 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우리 시를 아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한 주는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용인시에선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 여러분께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시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각별한 용인 사랑은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동적인 기부가 이어지는 것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선 기업과 단체, 개인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써달라며 소독제나 마스크, 성금 등을 잇따라 기탁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중 포곡읍의 한 어르신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를 수거해 팔거나 후원금을 아껴서 모은 1천만 원의 거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맡겨주셨습니다. 백안면에서는 80대 중반의 어르신이 아들이 준 용돈을 아껴서 모은 1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용인 시민이 정말로 위대하고 또 그런 시민을 모시는 시장에게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대치하는 데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관내 등록 57명, 관외 등록 17명 등 74명으로 지난주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36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보더라도 하루 100명이 넘던 확진 환자 발생 건수가 이제는 20명대까지 내려왔고 해외 감염을 제외한 지역사회 감염은 한 자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서로를 향한 따스한 배려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몸소 실천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에게 시련을 안겨줬지만 우리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세계 여러 나라에 확실히 주지시켰습니다. 세계 130여 개국이 우리나라에 코로나 전담 키트 유무상 공급을 요청하는 등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세계 무대를 향해 뛸 때 큰 힘으로 작용할 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또 성장도 가능한 나라인데 세계의 코로나19 위기는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내부의 코로나19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코로나19가 해외에서 추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며 더 나아가 지구촌 코로나19 대치를 선도해야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시 관내에 하나생명 라이프센터에 이어 또 하나의 생활치료센터가 개설됩니다. 코로나19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완치된 뒤 재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확진 환자 중 상태가 호전돼 퇴원을 앞둔 경증 환자들을 일정 기간 수용할 시설이 전국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시설 확보가 쉽지 않는데 마침 현대자동차그룹이 남사면에 있는 기아차의 교육센터를 제공해줘 오는 17일부터 82실 규모의 생활치료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센터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을 만나 뵙고 먼저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님비 현상이 끊이질 않는데 이것만 보고도 역시 우리 용인 시민은 위대하고 역시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총재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이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시는 지난 9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전국 최초로 초, 중, 고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시민 여러분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돌봄지원금은 어제까지 대상자의 45%인 62,593명이 신청하셔서 오늘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하면 2, 3일 이내에 통장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신청한 보람을 느낀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나 통장 번호 등 입력에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입금되지 않는 만큼 정확히 입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은 물론 생계까지 불안해진 무급휴직 근로자나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원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한계 상황에 있는 분을 구제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지만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코로나19 위기를 단기간 내에 종식시켜 여러분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자가관리자가 생활 쓰레기를 버리시고자 집 밖으로 나오셨다가 바로 귀가하신 분이 계셨고, 어제는 서울에서 자가격리 중에 사우나와 식당을 할부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자가격리 중이신 분들은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없도록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일상적으로 사회 경제활동을 하면서 방역 조치를 병행하는 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한 달가량 지속되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부 국민들의 여론과 내수 위축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우려가 그 배경이라 판단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주만 더 이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내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코로나19를 막는 것 못지않게 시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 또한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장 안팎의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지켜서 줄서기만 해주신다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걱정하지 않고 투표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여러분이 투표를 마친 뒤인 오후 6시부터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자가격리 중인 분들께서는 오후 6시 전에 각 투표소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마감 직전에 투표장에 가시면 자가격리 되신 분들과 동선이 겹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그 전에 투표를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3개월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확진 환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오기를 고대합니다. 낙관적 희망 같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추이를 지켜봤을 때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만한 역량을 충분히 갖췄고 우리의 시민의식 또한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엔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없는 대한민국을 만나기를 고대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 내용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성진 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내일 국회의원 선거일이라 투표소 등이 혼잡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방역 대책은? 예, 하여튼 모든 투표소는 지금 방역 소독을 완료했고요. 저는 사전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테이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된 위치에서 서 계시면서 앞뒤의 거리를 잘 떨어지는 것을 표시된 마크에 서 있으면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선거 당일날 발열 체크도 하고 소독도 드리고 그다음에 비닐 장갑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투표소를 소독하고 또 환기도 충분히 지금 시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인시민신문 황현신님인데요. 오늘 오셨나요? 어디 지금 보고 계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매번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내일 선거 투개표 앞두고 자가격리자 관리나 감염 전파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마 이제 투표하는 그 시간대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는 18시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자가격리자가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자도 발열 체크를 하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분들 또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18시 이전에 여러분들이 좀 투표를 하시면 동선이 겹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민희기님 질문인데요. 돌봄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4월 13일 24시 기준에서 신청자 62,593명 중에서 45,252명에 지금 지급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17,341명을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 일부 이제 정보를 잘못 기입한 경우, 잘못된 서류를 첨부할 경우가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께 빨리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제 정보에 대한 그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아마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의가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는데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이주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 스루를 했고
또 그때마다 아주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질서를 지켜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관한 건은 한번 검토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하면 또 이제 소상공인들이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줄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관한 건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이번처럼 이제 가급적 거리두기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로컬 푸드를 각 지금 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꼭 필요하다면 계절 단위로 이렇게 많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서 우리 농민들이 소비자들에게 직거래하는 형태의 방법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성무님 질인데요. 초중고 돌봄 지원금이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을 완화해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우리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을 위하는 방법을 하자면 지역화폐로 해드리는 것이 다 맞는데요. 지금 지역화폐를 그 많은 숫자를 동시에 이렇게 발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가 소외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는데요. 이 현금은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는 은행의 카드에 계좌번호를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그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똑같이 나타난다 하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다만 조심하실 것은 3개월 이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장을 가지고 갔을 때 40만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은 도에서 주는 거 10만 원, 우리 용인시에서 주는 거 10만 원, 그 20만 원이 우선적으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본래 있는 그 카드에서 여러분들께서 입금해 놓은 그 금액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이번에 입금되는 재난 기본소득의 지원금이 우선적으로 그 카드에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사용처의 확대 문제는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래된 대형 슈퍼라든지 또 그 백화점의 형태를 띄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되어진 곳이고, 또 그 안에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임대를 받아가지고 또는 본인이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우리가 지금 검토해서 경기도에 지금 건의해 놓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정님 질문인데요. 재난소득 20만 원 지급 신청했는데 경기 지역 화폐로만 사용 가능한 것인가요? 경기 지역 화폐에 BC 국민카드, 농협카드 등 13개사 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지난번에 제가 브리핑할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 신청하신 카드로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 카드사들과 협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이 다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이 됐든 뭐 직접 오셔서 하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거기에 신청서에 넣어주시면 글로 다 들어간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안에서 지역화폐와 똑같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교신문 지용진 님이신데요. 재난소득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층들께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가부화 등도 염두에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읍면동에 굉장히 힘든 사항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힘든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의외로 온라인 신청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다른 행정 소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카드 입금이 되어서 본인들에게 입금이 된다. 그래서 중간에 온라인 신청할 때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입력을 해 주시면 나머지 행정 절차 없이 바로 개인들에게 입금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 소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신봉동 동장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어르신이 오셔서 그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걸 하는데 아마 초기에라 그게 아마 중간에 하다가 이게 다운되고 해서 1시간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안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봉사자들을, 안내자들을 우리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안내하고 또 도와드린다면 직접 오셔서 방문 신청을 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장 접수에 그것도 우리 성년들은 이제 몰리는 걸 대비해서 오부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농협까지도 다 그것을 받아주도록 우리가 협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하고 단위농협 또 오부제 이런 걸로 하면 충분히 큰 혼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장 접수 대상자들에게는 또 안내 문자를 또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큰 혼란 없이 잘 될 걸로 보고요. 동사무소에서도 이제 선거 업무가 어느 정도 종결된 20일 이후에 방문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나 엘리신님 질문인데요. 에버랜드나 민속촌도 거리두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내일 선거날에 더 많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지금 철저한 방역 소독을 하도록 우리가 지도 중에 있고요. 특별히 두 곳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적으로 발열 체크가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속촌은 요즘 인원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1대1로 이렇게 해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들어가니까 큰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이제 내부에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다 크로스가 됐기 때문에 주로 밖에 공간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는 상당 부분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꼭 해야 될 것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옆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하고 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 있나요?
예, 이동훈님 이신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시설 거주분들을 위한 대책이나 추가 재원 마련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지금 사실은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이 어찌 보면 상당히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체 현재까지는 일체 면회도 금지시키고 전체 출입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밀폐된 이제 그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또 거동이 그렇게 편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심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도 제가 어느 지인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이제 모친께서 요양시설에 계셨는데 그 돌아가실 것 같다 하는데도 참 뵙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나와서 상황이 그 정말 아주 어렵게 된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뵐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잘 통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비해서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상정을 해놓고 대량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비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을 합니다. 아까 드라이브 스루를 계획할 때 빠진 것인데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4월 17일 날 금요일 날 금주 금요일 날은 이동읍 서리 담쟁이 협동조합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21일 날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수지 체육공원에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7일은 이동읍 서리 담쟁이 영농조합 4월 21일은 수지 체육공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 보미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언제 한시지원이 언제 지급될까요? 지금 가구당 한 40여만 원 지금 그 지급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아마 4월 말에서 5월 중 지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경기 지역화폐 또는 용인 아이페이로 4개월분이 동시 지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세밀한 것을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쯤 아마 상당히 격리하는 것이 지루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우리 국가적으로 정말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는 방법은 거리두기, 그 다음에 격리 활동 간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경제도 어렵고 또 격리 활동 거리두기도 해야 되겠고 이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공고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정말 우리 영세한 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들려서 포장 음식을 싸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맛있게 식사하실 것을 공고를 드립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